건강에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건강 비타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혜수입니다. 유치는 어차피 뽑을 치아니까 라며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계시진 않나요? 유치 관리를 소홀히 하면 영구치에 영향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유치와 영구치가 혼재하는 혼합치열기의 중요성 그리고 충치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범진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고범진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소아치과를 찾는 어린 환자들이 주로 어떤 질환으로 내원을 하나요? 어찌 보면 좀 단순합니다. 거의 대부분 충치를 원인으로 이제 내원을 하게 됩니다.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충치도 많이 내원하는 이유가 되지만 요새는 치주 질환, 그러니까 치아의 주변 조직 질환으로 많이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 아이들은 치주 질환이 생기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치아에 생기는 충치를 원인으로 이제 내원을 하게 됩니다. 요새는 얼굴들이 좀 작아진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뚜렷하게 작아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치열이 조금 더 삐뚤삐뚤하다, 부정교합 이런 것들을 이유로 내원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성인은 주로 치주 질환, 그리고 아이들은 보통 충치 질환으로 내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주로 충치로 내원하는 아이들의 평소 습관이 있을까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과는 조금 다른 식습관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은 뭐 물고 있거나 우물우물하거나 밥 먹는 시간 자체가 좀 상당히 길어요. 어른들은 뭐 우리들 후딱 먹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밥을 먹다가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저기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충치들도 좀 있고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저는 가끔 이제 아이들한테 억울한 친구예요 이런 표현들을 쓰기는 하는데 양치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 충치가 생겨서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인들과 달리 어린이들의 충치에서만 나타나는 증상과 원인이 있을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제 먹는 식습관 때문에 충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보이는 양상도 어른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에 영구치는 사실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충치들이 멈춰 있거나 아니면 치료를 한 부분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별다른 충치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재발할 때에 한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멈춘 충치, 정지후식이라고 부르는 충치가 생기는 일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발성으로 생기거나 또는 치아의 면들, 넓적한 벽면이라고 표현하는 면들에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물고 있거나 우물우물하는 식습관 때문에 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치아 자체가 좀 동그랗고 넓적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치처럼 치아랑 치아 사이가 조그만 점 형태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넓은 면 형태로 붙어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어른들은 잘 생기지 않는 치아 사이에 있는 충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또 유년기의 치아 관리가 영구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매우 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관리 시기가 필요한 시기가 있다고요? 물론 뭐 어느 시기 하나 다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어요. 그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못 드리면 이때만 관리를 잘하면 되나 그건 보다 아니죠.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잘 말씀드리면 사실 유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유치 자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입속에 있는 환경을 바꾸는 노력을 계속하고 앞으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클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습관을 들여주면서 연습하면서 쓰는 치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유치를 가지고 있을 때 유치가 썩으면 이것들에서 무슨 막 물질이 분비가 돼서 영구치가 썩는 게 아닌가요?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유치에서 영구치로 넘어가고 그 중간에 유치 영구치가 섞여 있는 혼합치열기에 그 입속에서 충치를 만드는 원인들을 제대로 컨트롤 해주지 못하면 새로 나온 영구치는 나오고 났는데 입속 환경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럼 그 치아는 그때부터 썩게 됩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어느 시기든 강조하지만 모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혼합치열기가 시작되는 대부분은 뭐 러프하게 말해서 저희가 학령기 1차입니다라고 하는데 7살 전후부터 영구치아들이 나오게 되면 그 시기부터는 조금 중요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분명히 모든 시기는 다 중요하지만 네. 특히 7살 전후를 특별히 좀 더 중요한 시기라고 또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조금 더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가정에서 특별히 조금 더 케어할 수 있는 부분, 이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쵸.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먹는 것을 좀 뭐 아끼거나 아니면 뭐 담배를 끊거나 술을 적게 먹거나 이런 노력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구강 내에 노력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들을 줄여나가자. 예를 들어 하루에 3번 단 것들을 먹는 습관이 있는 친구였다면 그것을 2번으로 줄여보고 1번으로 줄여보고 네. 이런 식으로 먹는 것을 조금씩은 조절해보는 게 좋고요. 이제 임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얘는 원래 단 걸 안 먹어요 하는 경우들도 좀 계세요. 억울하실 수 있어요. 단 것을 안 먹고 양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치과에 왔더니 여기가 썩었네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밥도 충치를 만드는 굉장히 큰 원인입니다. 단순하게 밥을 먹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아이들이 먹을 때 식습관이 안 좋아서 오랫동안 물고 있거나 밥 먹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먹고 난 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닦는다고 하더라도 먹는 시간 동안 치아는 이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 충치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먹는 식습관을 먼저 조절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그러면서 뭐 닦는 것들은 제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그쵸. 알고 계실 거고요. 또 한 가지 강조할 것은 혼합치열기가 시작되고 하면 이가 좀 삐뚤삐뚤하게 배열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어른 얼굴이 아닌데 어린아이 얼굴에서 어른 치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유치열도 많이 음식물이 끼지만 훨씬 더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치실 관리 같은 것들을 추가해줘서 해주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치약과 칫솔을 시판되는 것들을 연령대에 맞춰서 또는 단계별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흔하죠. 이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단계를 철칙처럼 지켜서 연령대별로 넘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아이가 양치질에 익숙해졌다면 빨리빨리 다음 단계, 뭐 이를테면 조금 더 잘 닦이는 단계들로 넘어가지고 혼합철기에 시작돼서 영구치아가 나왔다면 성인들이 쓰는 일반책, 일반 칫솔로 전환을 좀 서둘러 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 치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범진 원장과 함께 혼합치열기와 충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에 필요한 정보만 쏙쏙 알려드리는 건강 비타민. 오늘 두 번째 시간은 혼합치열기와 충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치아 관리가 건강한 구강 건강, 나아가 건강한 신체에 이르기까지요. 매우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